이재명 정부의 거짓은 시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환율 카드가 작동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거짓과 진실의 경계에 서 있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국정감사 시작되고 꼴보기 싫다, 나는 정책이 안 들을란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삶으로 한번 영역을 옮겨봤습니다. 가장 지금 자극적인 단어가 뭐냐? 환율 폭등이죠.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삶까지 와버렸는데요. 자, 원화가치 폭락. 이제 서민 경제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진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이제 돈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허걱거린다라는 말이 딱인 것 같은데요. 자, 원화가치 하락은요, 국민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겠죠. 그렇게 되면 생활 물가가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너지느냐? 저소득층부터 무너진다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님인데요. 오늘부터 딱 한 달 전에 국회에서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제가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이런 정부 처음 본다. 사실 경제를 100일 만에 망가뜨리는 건 쉽지 않다. 아무리 실정을 해도 그 부작용이 100일 만에 나타나지는 않는데 이재명 정부의 무도한 폭정으로 100일 만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재정 파탄, 인사 실패, 외교 실패, 안보 실패, 더군다나 시장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걱정인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딱 한 달 뒤 진짜 걱정인 상황,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는데요. 빨간 경고등이요, 지금 계속 번쩍번쩍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곳이 환율 시장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99다라는 건 매우 안정적인 거죠.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폭등했습니다. 1430원 돌파했습니다. 실제 체감률은 1600원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항의 환전가는요, 1달러당 1730원에 육박합니다. LA 공항에서는요, 이미 2,000원대를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한국의 돈의 가치가 어떻게 똥닦는 휴지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 바꿔준다라는 거죠. 자, 수입 식품값 치솟겠죠? 유학생 송금이 막힐 겁니다. 해외여행은요, 이제 꿈이 될 겁니다. 캐나다 대학생들이요, 한국 원화 결제를 거부당하기 시작했습니다. IMF 악몽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주구장창 남탓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명확하죠. 이재명 정부의 무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압박에 교차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중국도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기가 차고 코가 찰 일입니다. 자, 환율 폭등이 국민 생활에 어떻게 붕괴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압박이 어떻게 이재명 정권의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김영윤TV는요, 구글 본사 파트너 매니저 프로그램에 선정된 채널입니다. 더 강한 우파 유튜브 생태계를 위해서 활동 중입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원화 폭락은요, 서민부터 무너뜨립니다. 환율 급등은 가장 먼저 생활 물가를 폭등시키는 거죠. 사실상 바로 직격탄 날리는 겁니다. 라면값 폭등하겠죠. 왜? 밀가루니까 말이죠. 그리고 주유비 폭등하겠죠. 자동차 모는 것도 부담이 될 겁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요, 라면, 밀가루, 식용유, 휘발유 등 생활품 가격이 치솟습니다. 이재명 정부는요, 기업 이익 구조다라고 탓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이거는 뭐냐? 굴하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은요,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했냐? 식료품 물가 상승은 정부 기능의 문제다라면서 관계부처에 강경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야, 때려잡아. 이거 못 올리게 때려잡아. 꽉 잡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조선시대에도 매점매석한 자를 사형시켰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책임은 정책 실패다라는 거죠. 외국 자본이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달러 유입이 줄었다라는 거죠.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거는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1997년에 IMF 위기와 다른 점이 뭐냐면요, 이번에는 구조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때는 기업 부채가 문제였지만 지금은 정부의 신뢰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화 보유고가 바닥이 나고 있는 겁니다. 정책 신뢰가 무너진 정권은요, 아무리 돈을 풀어도 시장의 신뢰를
경제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자, 1997년 IMF 직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일본을 겨냥해서 뭐라고 했냐? 일본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게 국제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작용했다라고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와 그리고 당시 외교 비서관은요, 이 발언이 일본계 자금의 이탈을 부추겨가지고 IMF행 앞당기는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IMF 위기가 국제적인 신뢰 문제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외교적 강경 발언은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안일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강도가 센 오히려 경솔한 대응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재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 유엔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북핵을 자랑했습니다. 북한이 핵 만들고 있는데 1년에 한 15기에서 20기 정도 만들고 있는 거 너네들 알지? 그런데 북한을 자꾸 쪼우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1년에 한 5개만 만들어라고 우쭈쭈 해주면 안 돼? 라고 말한 게 이재명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통일부 장관이요, 미국 땅에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전 세계에 3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국가가 북한이야. 그걸 미국이 인정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요, 유엔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한반도의 두 국가론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 북한 최고지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전 세계에서 불량 국가 하면 1, 2위 다투는 북한을요, 북핵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고 한반도 리스크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겁니다. 자, 미국의 미국 땅에다가 미사일 이런 민감한 발언을 했다라는 건 한미 동맹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불안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이탈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국제 감각이 똥인 인간들이 정책 지도자로 앉아 있다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불행이다라는 것이고, 국민들은 매일같이 그 불행에 괴로운데 이제 물가까지 폭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개딸들은요, 이 땅에 아직도 내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다시 올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란의 세력이 니들이 쪼까이 들고 지키려고 했던 이재명이 아닌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캐나다에서 대학 해외 송금 옵션에서요, 한국환이 사라졌습니다. 한국 돈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땅 외 다른 땅에서 한국 돈은 똥 닦는 휴지로 취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엔에 가서 대한민국 국기도 삭제시켰던 이재명이가 그 대단한 외교력으로 지금 우리 삶까지 침투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옵션까지 사라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휘발유 주유소 가격 치솟겠죠? 생활은 마비될 겁니다. 환율 폭등은요, 경제의 숫자가 아닙니다. 1430원, 1440원, 50원 이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국민 절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국민 삶이 힘든 건 이재명 탓을 해야 되는데 개딸들, 개아재들이요, 이재명 탓을 하지 않고 있고 트럼프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제 쇼츠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왜 트럼프 욕을 안 하냐라고 합니다. 아니, 시진핑 욕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재명 욕을 해도 모자랄 판에 왜 트럼프 대통령 욕을 합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재편에 대해서 저는 지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생존의 근간은요, 한미 동맹이고요. 미국과 일본이 없었다라고 하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그냥 점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점으로 사라질 대한민국을 키우고 번영하게 우쭈쭈 보호해준 미국을 상대로 왜 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반미 시위하는 것들이 다 도라이 같습니다. 자, 트럼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태서 시진핑까지 이재명 정권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양쪽으로 귀싸대기 맞고 있는 이재명인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는 명확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관세 압박에 이어서 환율 불안을 유도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경제적 무력화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이재명이가 친중 노선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미국은 금융과 무역 양쪽에서 한국을 압박합니다. 자, 미국의 금리 정책 그리고 달러 공급 조절은요, 한국 경제에 급소를 정밀히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은요, 환율을 조작하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했기 때문에 정부가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결국 환율은 폭등하고 국민의 삶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여기에 중국의 움직임이다라는 거죠. 최근 중국은요, 한화 오션에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서 직접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표면상으로는요, 그 이유가 미국 조사에 협조한 혐의다. 자, 미국이요,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산업 발전을 겨냥해가지고 301조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지금 중국이 우리 편 안 들고 미국 편 들어가지고 다 서류 냈다라고 이것을 중국의 권익을 침해한 행위다라고 한국을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뭐냐, 한국 정부에다가 입장을 분명히 하라라는 정치적 메시지죠. 즉 미국은 관세와 금융으로, 중국은 제재와 압박으로 이재명 정부를 동시에 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정권이 안미, 경중이라는 어설픈 중립 노선을 외치면서 외교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했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라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자, 미국은 한미동맹 너 생각해, 잘 생각해. 너 제대로 정리 안 하고 반미 노선 계속 가다가는 관세 25% 알파, 그냥 뭐 다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중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걸치고 있는 발 자른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과 중국 동시에 이재명 정권에다가 뭐 불신을 드러낸 거죠. 결국 이재명의 줄타기 외교는 실패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시즌2처럼 말로는 균형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친중 반미 정권의 길을 걷고 있다가 오지게 터진다라는 거죠. 이제 국제사회는요, 한국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묻게 될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답을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투자 이탈 가속화될 거죠. 한국 경제 위기는 계속될 겁니다. 자, 원화 폭락은요, 경제 신호가 아니라 정권 교체의 경고등이 터진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무능은 환율 폭등이라는 현실로 드러났고요. 서민은 더욱더 가난해질 겁니다. 유학생들은 대거 귀국하겠죠. 기업은 외화, 대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달러는 곧 정권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이죠. 국민들은요, 이제 환율이라는 숫자 속에서 정치의 진실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거짓은 시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환율 카드가 작동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거짓과 진실의 경계에 서 있는 거죠. 국민들이 깨어날 때, 각성할 때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권의 몰락은요, 이 시장의 손에 완성될 겁니다. 트럼프의 전략적 경고에 대해 중국의 냉혹한 경고까지 이재명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답은 뭐냐?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는 거죠. 김영윤 TV였습니다.